안녕하십니까? 또록스 ISO 인증센터 김은성 센터장입니다. 국내 기업과 경영주님들께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는 이제 많이 인지들 하고 계시리라 여겨집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을 대비하고 우리 기업이 안전한 조직 문화를 정착하도록 하기 위한 그 구체적인 방법들에 대해 많이 고민을 하고 계시리라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어떻게 구축해야 되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중대재해처벌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시행령에는 처벌법을 준수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법들을 언급해 놓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한 명칭인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2021년 1월 26일에 제정되고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법입니다. 총 4장까지 있고요. 16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다룰 안전보건관리 체계와 관련해서는 제4조와 제5조를 중점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2021년 10월 5일에 제정되어 2022년 1월 27일에 법령과 같이 시행되기 시작했습니다. 시행령 역시 4장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13조로 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중요한 사항들입니다. 4조와 5조를 제가 그대로 입력을 해봤고요. 그 중에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들이 중요합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그리고 재발방지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그리고 관리상의 조치, 이렇게 세 가지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고요. 그리고 본 사업장뿐만이 아니라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도 중대재해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중요한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서 중요한 내용들 역시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봤습니다. 제4조에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를 위해서 9개 조항이 마련이 되어 있고요. 목표와 경영 방침 아니면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유해 위험 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하고 그리고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고 또 전문 인력을 배치해야 합니다. 그리고 종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개선 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을 해야 되고요. 위험에 대비한 매뉴얼도 마련을 해서 또 지속적으로 점검을 해야 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도급이나 용역, 위탁 시에도 안전보건 확보 기준과 절차를 마련을 해야 하는 것이 이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행령의 5조와 6조에서는 관리상의 조치와 안전보건 교육 실시 관련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 이렇게 오른쪽에 보시는 것과 같이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을 발행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안전보건관리체계의 7가지 핵심 요소는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경영자의 리더십, 근로자의 참여, 위험요인 파악, 위험요인 제거, 대체 및 통제, 그리고 비상조치 계획 수립, 도급, 용역, 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 평가 및 개선 이렇게 7가지 핵심 요소가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을 해놓은 것이 가이드북입니다. 그리고 이 7가지 핵심 요소들 각각의 요소들의 이제 중대재해처벌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이 어떻게 녹아 있는지를 조금 한눈으로 보실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표로 정리해 봤고요. 4조, 5조 해서 1항, 2항, 1호, 3호, 5호 이렇게 해서 처벌법과 시행령이 이렇게 다양하게 7개 요소에 녹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경영자의 리더십부터 저희가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자 리더십은 안전보건 시스템 체계 구축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안전보건 문화 정착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경영자가 확고한 리더십을 가지고 안전보건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또 인력, 시설, 장비 등을 적극적으로 제공을 해야지 됩니다. 구체적인 방법 중에 이제 8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이제 4가지를 먼저 보시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는 안전보건 경영 방침 및 목표를 수립하는 것입니다. 경영자가 의지를 가지고 방침 및 목표를 수립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 경영 방침과 목표를 수립을 했으면 사업장 내에 있는 모든 구성원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의사소통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인지하기 위한 의사소통이라는 것은 이제 전사에 공지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뭐 구두상으로도 할 수 있고, 뭐 조회 같은 거 작업장에서 조회 같은 거 할 때도 구두상으로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전 직원들한테 이메일을 발송할 수도 있고, 뭐 홈페이지나 사내 인트라넷에 게시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방침이나 목표 같은 것을 이제 포스터처럼 만들어서 그 사업장 곳곳에다가 이제 벽에다 붙여놓아서 이제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모두 의사소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장 내뿐만 아니라 하청업체나 파견업체, 그리고 공급 판매업체,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고객들에게까지도 우리의 안전보건 경영 방침과 목표에 대해서 이제 의사소통 알려야 되겠고요. 요즘에 많은 기업들이 이제 본인들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런 안전보건 관련된 본인들의 경영 방침을 많이 표현을 하고 있고 의사소통을 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목표와 방침이 있기만 하면 안 되겠죠. 이것을 진짜로 잘 실현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지속적으로 보통 1년에 한 번 정도 진행이 되는데요. 내부 심사나 경영 검토를 통해서 목표 달성이 잘 되고 있는지를 조금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일까지 반드시 수행해야 되고요. 그것이 바로 경영자 리더십이 근거로 해서 리더십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또 있습니다. 비전을 제시하고 인력, 시설, 장비 등 자원을 이제 제공을 해야 되는데요. 우선 연간 안전보건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거기에는 아래 있는 이제 4가지 내용들이 포함이 돼야 돼요. 그래서 안전보건 조직 체계, 담당 조직 구성 및 담당자를 지정을 하고요. 그리고 위험 요인 제거하고 대체하고 통제할 때 필요한 자원들도 확인하고, 그리고 기업의 재정적이고 기술적인 여건들을 고려해서 자원을 배정하는 것까지가 안전보건계획 수립 내용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0년 1월 달에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이사는 그때부터 대표이사는 매년 안전보건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안전보건계획에는 구체적으로 이제 경영 방침, 그리고 관리 조직의 구성, 인원 및 역할, 예산 및 시설 현황, 그리고 전년도 실적, 그리고 다음 년도 활동 계획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담당 조직을 구성하고 담당자를 지정했으면 반드시 그들에게 이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고요. 또 적절하게 안전보건과 관련된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보장을 해주고, 그리고 뭐 예산을 편성을 해서 인센티브 등을 제공하는 등의 다양한 동기부여 방법들도 마련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안전보건 활동을 위한 그런 안전보건 관리 체계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아랫부분에 근로자가 있고, 그 위에는 관리 감독자, 또 그 위에는 안전보건 관리 총괄 책임자, 그 위에 사업주와 대표이사, 그 위에 이사회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왼쪽으로는 이제 근로자들의 의견을 받을 수 있고, 이렇게 다양한 그런 안전보건 문화 정착을 위해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라든지 협의체 같은 것을 마련을 해서 정기적으로 이제 근로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지금 좀 도모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필요한 경우에는 이제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안전보건관리 담당자를 꼭 배치해야 되는 그런 기업의 경우에는 적절하게 배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핵심 요소는 근로자 참여입니다. 잠재된 위험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는 현장 작업자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안전보건 경영 방침과 목표,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의 주요 내용, 그리고 안전보건 관리 규정,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의사결정사항 이런 것들을 홈페이지나 사내 인트라넷에 게시하거나 게시판을 활용하는 등으로 이제 전사의 의사소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업장 내 유해, 위험 기계, 기구, 물질 뭐 이런 것들이 있는지, 아차 사고가 발생했는지 현황 등 같은 것들도 모두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나 협의체 등을 통해서 모든 구성원이 참여할 수 있는 공식적인 절차를 마련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각 구성원들이 개별적으로 제안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을 해야 합니다. 세 번째 핵심 요소는 위험 요인 파악입니다. 산업재해 예방은 위험 요인 파악에서 시작합니다. 위험 요인과 위험의 정도를 제대로 알고만 있어도 경각심을 가지고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위험 요인과 관련한 정보를 수집하고 또 파악된 위험 요인을 유형별로 분류해서 정리를 합니다.
이때 경영자와 관리자가 적극적으로 주도를 해야 하고요. 현장 작업자의 참여를 반드시 수반을 해서 진행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청업체나 파견업체, 공급, 판매업체 및 고객까지도 사업장 내 위험 요인을 신고도 할 수 있고 제보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야 합니다. 위험 요인을 파악할 때 반드시 준비해야 할 자료들에는 사고조사 보고서 같은 과거의 재해 보고서, 그리고 기계나 장비, 그리고 를 보유하고 있는 현황이나 설명서 같은 것들, 그리고 공정별 작업 절차서, 그리고 화학 물질이나 제조업체가 제공하는 MSDS, 그리고 작업 환경 측정 결과,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모든 산업재해와 아차 사고 현황을 분석해서 위험 요인을 파악을 해야 하고요. 세 번째로는 위험 기계나 기구, 설비 등을 파악해서 분류해야 합니다. 또한 화재 폭발, 누출 뭐 이런 것들의 위험이 있는 그런 화학물질과 또 건강에 위해를 가하는 화학물질, 그리고 또 물리적인 인자,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분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구성원의 참여를 바탕으로 위험 장소와 작업별 위험 요인들을 조사를 해야 하고요. 주요 위험 기계나 기구, 설비, 유해 인자, 지금 말씀드렸던 위험 장소나 작업 형태별 위험 요인,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는 추후 제작할 그런 위험 요인 파악 및 개선이라는 영상을 통해서 좀 더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핵심 요소는요, 위험 요인 제거, 대체 및 통제입니다. 사람은 늘 실수를 하기 마련이고요. 기계는 고장 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항상 염두에 두고 또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대체하고 그리고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마련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선 발생 가능성과 중대성을 예측해서 위험 요인별로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심각성이 높은 위험 요인부터 관리를 중점적으로 시작해야 되겠죠. 그리고 위험 요인별 제거나 대체나 통제 방안들을 검토를 하게 되는데요. 이런 것은 이제 이렇게 표로 이제 정리해서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장 효과가 큰 것은 위험 요인을 제거하는 거겠죠. 근데 이제 제거가 힘든 경우에는 대체, 그리고 그것도 힘든 경우에는 이제 공학적으로 통제를 하든지 행정적으로 통제하는 방안이 필요할 거고요. 이런 것도 가장 힘들다 싶으면 가장 효과는 낮지만 가장 쉽게 손쉽게 할 수 있는 그런 PPE, 마스크 아니면은 뭐 장화, 장갑 이런 개인 보호구들을 사용하는 것, 이렇게 해서 이제 효과가 점점 큰 것부터 낮은 것까지 이렇게 방법들이 다양하다. 그리고 우리 여건과 상황에 맞춰서 방법들을 이제 선택을 해서 위험 요인 제거하고 대체하고 통제하는 그런 방안들을 마련을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위험 요인별 제거 대체 및 통제 방안을 확정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이것 역시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공유를 하고 이행을 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험 요인별 방안을 결정할 때 가장 효과가 높은 수단을 선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요. 그렇지만 이제 예산이 부족하거나 기술이 부족한 그런 현실적인 상황들도 고려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에 제공드릴 위험 요인 파악 및 개선이라는 영상을 통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핵심 요소는 비상조치 계획 수립입니다.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재해 요인을 파악하고 사업장 단위로 재해 발생 시나리오를 작성을 해야 합니다. 다수의 사업장을 보유한 기업의 경우에는요, 사업장마다 발생 가능한 재해 상황이 당연히 다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각각 사업장별로 재해 발생 시나리오를 작성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재해 발생 시나리오별 조치 계획을 수립합니다. 이때 모든 구성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야 하고요. 조치 계획에는 상황 보고, 내외부 전파, 임시적인 위험 요인 제거 방안, 근로자 대피 방안, 추가 피해 방지 방안 등을 포함하면 좋겠습니다. 중대재해가 발생할 때는 소방서 등의 119 거기다 지체 없이 알려야 되고요. 또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에 의거해서 즉시 해당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대피시켜야 하고요. 지체 없이 발생 개요나 피해 상황, 조치 및 전망 등을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러한 비상조치 계획을 이행하고 검증하고 그리고 주기적으로 이런 것들을 반복을 해야겠고요. 또 구성원별 역할이나 대피 방법 등을 교육을 해야 하고요. 또 조치계획 훈련을 통해서 실효성을 검증하고 또 혹시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조치계획을 개선하는 그런 지속적인 사이클을 유지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핵심 요소는 도급, 용업, 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입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는 소속 근로자뿐만 아니라 사업장 내 모든 구성원을 대상으로 구축하고 이행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주와 이제 계약을 할 때 앞서서 안전보건 수준을 평가를 하고요. 부족한 경우에는 안전보건 수준을 맞출 수 있도록 충분한 비용과 기간을 보장을 해야 합니다. 계약서에는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필수적인 조건들도 명시를 해야 하고요. 예를 들면은 안전보건 관리 규정, 배출을 하라든지 아니면 사내 작업 절차를 준수한다든지 지상훈련에 참여한다든지 정기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한다든지 이런 조건들을 작성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2018년부터 2020년 3년 동안 산재 사망사고 2011건의 원인을 분석한 결과 원청에서 62.1% 그리고 하청에서 37.9%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하청업체도 이제 거의 40% 정도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관리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을 통해서 소속 직원뿐만 아니라 사업장 내 모든 구성원에 대한 안전을 확보를 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핵심 요소는 평가 및 개선입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 이행 현황을 정기적으로 파악하고요. 그리고 문제점을 또 파악하고 개선해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을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안전보건 목표 설정을 첫 번째 핵심 요소는 경영자 리더십 말할 때도 이제 등장을 했었는데요. 목표 설정률이라든지 아니면은 위험 요인 발굴 건수 아니면은 비상조치 계획 훈련 건수 산업안전보건교육 이행률 아니면 작업 허가제 도입 개선 건수 등 이런 것들이 예가 될 수 있죠. 이런 것을 통해서 정기적으로 이제 평가를 해야 되고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점이 발굴될 때는 주기적으로 이제 검토하고 개선을 하는 그런 지속적인 사이클을 유지를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안전보건관리 체계 수립을 위한 핵심 요소 7가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 7가지는 경영자 리더십, 근로자 참여, 위험 요인 파악, 위험 요인 제거 대체 및 통제 방법 마련, 비상조치 계획 수립, 도급 용역 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 평가 및 개선 이렇게 7가지였습니다. 이 7가지에는 중대재해처벌법과 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서 정한 그런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및 이행 조치의 내용을 모두 아우르고 있습니다. 소록스 ISO 인증센터에서는요. ISO 45001 인증을 보유하고 계신 기업에는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위한 내용들을 보완해드리는 컨설팅을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ISO 45001 인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그런 기업들에게는 안전보건관리 체계와 ISO 45001을 아우르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중대재해법을 대비하거나 아니면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수립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구체적인 방법을 모르겠다 하시는 경우에도 저희들이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고요. 이런 모든 작업들은 엑셀 기반한 통합 자동화 문서를 다 제공해 드리고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드리는 것을 기본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시거나 이메일, 전화 등을 통해서 문의해 주세요. 지금까지 소록스 ISO 인증센터의 김은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ISO의 모든 것, 소록스 ISO를 구독해 주세요. 더 많은 정보와 자료를 찾으세요. 저희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세요.